정치적 혼란에 금융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인 2,360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5% 넘게 떨어지면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인 627까지 왔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나흘 연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장 시작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거셌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적된 피로감과 실망감,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하락 변동성이 극대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1,436원을 찍으며 1,440원을 목전에 뒀습니다. 1,500원을 예측하는 외국계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1,400원대의 환율은 최근 30년 동안 3차례였는데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입니다. 과거 2차례의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수출과 내수 모두 안 좋은 상황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원화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수습 속도에 따라서 환율의 레벨이 결정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금융당국은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투자자 달래기에 안간 힘입니다. 외국계 금융사, 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종식되지 않는 한 금융시장 충격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보이는 부산항 남해항입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 중 길이 228m, 높이 19m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 가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입항한 겁니다. 시추선은 필요 자재들을 싣고 오는 17일쯤 해당 해역에 도착하면 해수면 아래 1km가 넘는 곳에 시료 암석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작업에만 2달 정도 걸리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1차공 시추 예산은 약 1,255억 원. 하지만 이 중 정부 몫인 497억 원의 예산이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외신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돼 사업 동력이 상실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 추가 수출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9조 원대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 계약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연내 계약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올해 안에는 계약 체결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한한 키르기스탄 대통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도 취소되고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도 무산되는 등 K방산의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 방위사업청은 부랴부랴 입장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외 방산 협력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주요 국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거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거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구매국들이 당연히 좀 우려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K방산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마음이 쫄이고 잠을 못 자고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뭐 대피를 해야 되나,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업계에서도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혼란스러운 전국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날이 추워지면서 의류 매출이 늘어 소비 감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적 영향이 어떨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불안한 정치 상황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가결 전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감소했습니다. 폭등하는 달러 환율도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료 수입이 많은 식품업계에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부작용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덜 소비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통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또 한동안 광화문이나 여의도, 용산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전망이라 여행객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